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아시인의 빠삐용 영화사회학이라고 하는 시를 살피겠습니다. 빠삐용을 요즘 학생들은 잘 모를 텐데 아주 옛날 진짜 선사시대 영화 제목입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감옥 탈출 영화? 근데 이건 감옥이라기보다는 무인도에 대한 탈출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바탕화면에 있는 이 두 남자의 사진이 그 영화의 포스터인데 왼쪽에 있는 요 사람이 빠삐용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요 안경 쓴 요 사람이 이제는 드가라고 하는 빠삐용에 대한 조력자입니다. 둘 다 죄수고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여러 참고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이 인물들이 되게 유명한 배우들이에요. 특히나 이 드가는 지금도 유명한 그런 배우입니다.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러한 걸 보면 이 빠삐용 영화사회학이라고 하는 이 시는 아마도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을 한번 볼까요? 아침 TV에 난데없는 표범 한 마리, 물난리의 북새통을 틈타 서울 대공원을 탈출했단다. 수재가 겹쳤다고 했지만 일순 마주친 우리 속 세 마리 표범의 우울한 눈빛이 서늘하게 내 가슴 깊이 박혀버렸다. 한순간 바람 같은 자유가 무엇이길래 잡히고 또 잡혀도 파도의 아가리에 몸을 던진 빠삐용처럼 총알 빗발칠 폐허의 산속을 택했을까? 평온한 동물원 우리 속에 그냥 남은 세 명의 드가. 그러나 난 그들을 욕하지 못한다. 빠삐용, 난 여기서 감자나 심으며 살래. 드가 같은 마음이 있는 곳은 어디든 동물원 같은 공간이 아닐까? 친근감 넘치는 검은 뿔테 안경의 드가를 생각하는데 저녁 TV 뉴스 화면에 사살당한 표범의 시체가 보였다. 거봐, 결국 죽었잖아. TV 우리 안에 갇혀있는 내가 드가? 제목은 빠삐용인데 이게 빠삐용이 주인공일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표범이 주인공일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표범과 빠삐용, 다시 표범, 텔레비전과 그 다음에 상상 텔레비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소설에서 얘기하는 액자형 구성을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맨 마지막에 내가 드가? 라고 하는 걸로 본다면 자기 반성 내지는 성찰의 어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이 느낌 아닌 느낌 같은 느낌이 여러 가지가 중첩적으로 되어 있는 듯한 그러한 시라고 우리가 살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TV에 난데없는 표범 한 마리, 물난리의 북새통을 틈타 서울 대공원을 탈출했단다. 일단 우선 표범 한 마리 시적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 대공원을 탈출했다라고 하는 요 대목으로 볼 때 우리는 이 표범은 결국 어떤 존재이다? 그렇죠.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난리의 북새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물난리를 우리는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수재라고 하죠. 요거 기억해 두세요. 결국은 이거는 텔레비전에 나온 표범 한 마리를 통해서 이 시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발상의 계기를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재가 겹쳤다고 했지만 수재? 자, 여기서 앞에 있는 수재는 물숫자네요. 즉 물난리가 되겠다면 뒤에 있는 숫자는 요거는 짐승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난리, 즉 표범이 뛰쳐나온 걸 얘기하네요. 그런데 발음은 같죠? 네, 언어 유희가 되겠습니다. 겹쳤다고 했지만 일순 마주친 우리 속 세 마리 표범.
우리 속이네요. 아까는 한 마리 표범은 뛰쳐나갔어요.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예요. 얘네들은 자유가 억압된, 즉 갇힌 존재예요. 결국은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와 자유가 억압된 존재, 행동하는 존재와 갇힌 존재라고 하는 두 시어 내지는 동물, 표범이 대립하면서 주제를 형상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간에 자유가 억압된 존재는 아무래도 우울한 눈빛을 가지고 있겠죠. 현실에 대한 무력감이 됩니다. 어떤 눈빛? 서늘하게 우울한 눈빛이죠. 어떤 눈빛? 서늘하게 우울한 눈빛. 그럼 서늘하게는 도치법인가요? 글쎄요. 서늘하게 내 가슴 깊이 박혀버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시어가 앞과 뒤로 연결되는 걸 우리는 행간걸침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효과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화자는요, 세 마리 표범이 내 가슴 속에 박혀버렸대요. 그것은 결국 세 마리 표범에 대한 동질감과 연민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순간의 바람 같은 자유가 무엇이길래? 한순간의 바람 같은 자유가 무엇이길래?가 아니라 한순간 바람 같은 자유가 무엇이길래? 끊어주죠. 행간걸침이에요. 이런 것은 끊어 읽음으로써 어떤 시적 긴장감을 조성한다. 잡히고 또 잡혀도 무엇이길래? 잡히고 또 잡혀도, 좀 전에 읽은 거예요. 잡히고 또 잡혀도 파도의 아가리에 몸을 던진 빠삐용처럼. 이제 뭐가 나옵니까?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 속의 주인공이 나오네요. 누구처럼? 빠삐용처럼. 잡히고 또 잡혀도 파도의 아가리에 몸을 던졌다는 것은 자유를 향해 뛰어나갔다는 얘기예요. 마치 누구처럼? 한 마리의 표범처럼. 빠삐용의 자유의 추구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총알같이 빗발칠 폐허의 산속을 택했을까? 누가? 빠삐용이? 아니, 한 마리의 표범이. 자, 평온한 동물원 우리 속. 평온한 동물원이에요? 아니죠. 자유가 억압된 현실이죠. 그러니까 반어적 표현입니다. 그냥 남은 3명의 드가. 이 드가는 진짜 드가가 3명이에요? 아니죠. 영화 속의 드가는 1명이에요. 그렇다면 이 3명의 드가는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갇힌 3마리의 표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나 시상의 전환인가요? 난 그들을 욕하지 못한다. 난 화자겠죠. 그들을 왜 욕하지 못할까? 일단은 반성적인 태도에, 그 말은 결국 나도 드가와 같은 존재고 나도 3마리 표범과 같은 그런 모습을 띈다. 빠삐용, 난 여기서 감자나 심으며 살래. 이건 영화 속에 드가의 대사를 인용한 것으로 드가는 어떤 존재다? 결국은 감옥을 선택한 존재이다. 화자는 말합니다. 드가 같은 마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동물원과 같은 공간이 아닐까? 이때 동물원과 같은 공간은 자유가 억압된 현실이고 아닐까? 결국은 이거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기다라는 거죠. 드가와 같은 마음이 있는 곳은, 즉 죽음이 두려워서 감옥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다 동물원과 같이 자유가 억압된 현실이다. 이건 꼭 동물원만 그런 것은 아니다. 결국 화자의 어떤 반성, 성찰적 태도가 나오면서 이 내용이 결국 화자로 하여금 드가라든가 3마리 표범을 욕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친근감 넘치는 검은 뿔테 안경의 드가를 생각하는데 친근감이 넘친다는 것은 결국 화자가 드가에게 동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생각하는데 시상이 바뀌나요? 저녁 TV 뉴스 화면에 사살당한 표범의 시체가 보였다. 장면이 바뀌죠? 간접 발표하면서 시간이 경과가 드러난다. 거봐! 결국 죽었잖아! 거봐! 결국 죽잖아! 내 선택이 옳은 거야. 화자는 안도감을 쉬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1년 되겠습니다. 상당히 길죠? 결국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영화 빠삐용을 떠올리는 화자의 모습이다. TV 우리 안에 갇혀있는, 텔레비전은 우리 안에 갇혀있어요. 텔레비전을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니꼬르. 창살이 있는 곳. 결국 자유를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고 있는 내가, 드가? 물음표 땅이지만 결국 내가 드가이다라는 주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까지가 이해되겠습니다. 결국은 현실에 안주하는 화자 자신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유시고요. 서정치이다. 현실 비판. 어떤 거? 자유를 포기하고 현실에 순응하는 삶. 그거에 대한 반성이고요. 독자를 하여금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고 하는 어떤 요소를, 설득의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참여적이라고 합니다. 성찰적 어조고요. 제재는 두 가지일 거예요. 자, 우리를 탈출해낸 표범이 텔레비전 속에서 반영되는 아마 뉴스겠죠. 그 다음에 영화 빠뿅이 되겠습니다. 결국 현실 안주의 삶에 대한 비판과 성찰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화와 현실의 만남을 통해 주제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일단 이 시는요, 장면을 보면 현실, 그 다음에 영화, 그 다음에 현실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 회상, TV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걸 다시 공간이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와 텔레비전에 나오는 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빠뿅이 사는 외딴 삶, 그 다음에 텔레비전 밖의 모습. 우리가 살고, 우리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는요, 표범이죠. 그 다음에 빠뿅이죠. 현실에서는 없네요. 현실을 안주하는 인물은요, 세 마리의 표범과 드가, 그리고 화자가 되는 거예요. 위치 이해하시겠습니까? 결국 이 작품은요, 이 시의 화자는 뉴스를 보며 영화 빠뿅을 떠올리는데, 동물원을 탈출한 표범과 동물원을 남은 표범은 빠뿅과 드가로 변주되며, 이것은 다시 드가와 화자를 동일시함으로써 성찰적 태도를 갖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가도록 할까요? 두 번째, 의문형 진술을 통한 주제의식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거죠. 드가 같은 마음이 있는 곳은 어디든 동물원과 같은 공간이 아닐까? 결국은 죽음이 들어와서 현실을 안주하는 곳은 어디가 됐든지 간에 동물원의 우리와 같은 곳이다 라는 인식이 드러난다고 보면 돼요. TV 우리 안에 갇혀있는 내가, 드가? 화자는 결국 자신이 자유를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드러냄으로써 현실에 갇힌 자신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아 시인의 빠삐용 영화 사회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